안녕하세요. 삶과 죽음을 외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사기 유방암 폐전이 뇌전이 환우 안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우선 판정을 딱 받고 나면 제일 먼저 검색해 보시는 거, 수술, 방사선, 항암 이런 순서대로 가지만 수술적 치료를 대부분 먼저 하시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유튜브나 카페나 이런 데다가 가장 많이 검색해 본 게 유방암 수술이었던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저도 5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를 다시 회자하면서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유방암에 우선 걸리셨다고 판정을 받으시면 유방암의 크기라던가 위치라던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수술이 판정이 되실 텐데요. 수술을 한다고 하면 덜컥 겁이 나잖아요. 내가 그래도 어떤 하나 여성으로서 하나의 존재인데 그것을 또 잃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사실 수술은 너무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정말 의사 선생님들께서 정말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예쁨도 다 챙겨서 이렇게 수술을 해주니까 정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른쪽 유방에서 유두에서 오른쪽 부위에 이제 유방암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부분 절제하고 가볍게 수술하자라고 하셨지만, 그때 안젤리나 졸리 배우 사건도 있었고 제가 조금 가슴이 바스트가 조금 큰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방사선을 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냥 전절제를 교수님께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저랑 비슷한 위치에 있다면 사실 부분 절제를 하는 것도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두를 기준으로 너무 유두에 가깝게 있다거나 또 유두를 기준으로 가슴 흉선 쪽으로 이제 가깝게 있으면 사실은 부분 절제가 하기 어려워서 전절제를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유두 복원이라던가 유방을 재건하는 것도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수술적으로 안전하게 수술을 하는 방법이 교수님이 얘기하셨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유두랑도 거리가 좀 있었고 오른쪽에 있었지만 전절제를 교수님께 요청을 했고, 전절제라고 하면 모든 조직을 다 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또 이런 말씀 하세요.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재건이야, 나는 그냥 없어도 돼, 이러고서는 그냥 전절제를 하고 복원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유방을 다 전절제를 한다고 하면은, 양쪽을 다 전절제를 한다고 했을 때 남자처럼 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유방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하지만 남자분들도 유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방을 전절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가슴이 움푹 패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평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화산의 분화구처럼 가운데가 쏙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난 절대 복원 안 할 거예요 라고 저는 얘기하시지 말고, 우선 교수님과 충분한 면밀한 상담을 한 다음에 아무리 가슴이 작으신 분들이라도 최소한의 복원을 저는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내 갈비뼈를 보호해 주는 것의 차원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르거든요. 갈비뼈가 있는 이유도 이 몸 안에 있는 장기를 지키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상 다 전절제를 교수님께 한다고 했는데 전절제를 하고 나서 나 재건하고 싶어요 이러면 또 조금은 일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쪽만 전절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가슴의 무게를 200g에서 뭐 최대는 한 500g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물론 더 크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200g 줄 하나의 무게라도 양쪽에 밸런스가 안 맞으면 척추가 측만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또 이 유방의 암의 원인이 척추 측만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한쪽의 무게를 계속 놓치고 가면은 분명히 척추는 더 많이 틀어질 것이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 분명히 부작용이 올 거기 때문에 한쪽만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저는 밸런스를 꼭 맞추는 그런 유방 재건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술적 치료를 이제 뭐 부분 절제라든가
전절제를 선택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는 이제 부분 절제를 했을 때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절제를 했을 때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부분 절제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허벅지라든가 뭐 엉덩이 살을 떼어서 이제 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부분에 모질한 부분만 이제 실리콘을 넣어서 이제 채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보형물 관련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부분 절제는 교수님이 선택하는 걸 잘 따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절제를 하게 되면 피부 안에 있는 조직을 거의 다 걷어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얇은 막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너무 위험하잖아요.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 진피를 덧댑니다. 인공 진피는 동물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사체에서 채취한 것으로 이제 약간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제 몸에다가 넣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갈비뼈 위에 확장기, 그 위에 인공 진피, 그리고 제 피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확장기의 크기는 환우분들의 가슴의 크기에 맞춰서 이 크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술하고 남은 피부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확장기가 될 수도 있고 보형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가를 이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근데 전절제는 자가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양이 방대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전절제의 경우에는 바로 보형물을 넣거나 아니면 확장기를 넣었다가 나중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그러면 왜 보형물을 바로 넣지 못하고 확장기를 넣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남아있는 피부 조직이 너무 작으면 이것을 피부를 늘렸을 경우에 피부가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장기 안에는 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모양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처음에는 100cc, 그 다음에 200cc, 그 다음에 300cc 이렇게 피부를 점점 늘려가지고 이 양쪽 밸런스를 교수님이 맞출 때까지 확장기로 피부를 늘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공간에서 염증이 생겨서 또 수술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기를 끼느냐 바로 보형물을 끼느냐는 수술하고 났을 때 성형외과 교수님과 유방외과 교수님이 상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감시 림프를 제거하면서 이제 림프를 제거하는 것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확장기를 이제 가지고 나왔고, 교수님이 그때 저는 좀 바스트가 큰 편이라서 무조건 인공 진피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인공 진피 넣고 확장기 넣어가지고 이제 확장기에는 자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돌려서 물을 추가적으로 다 넣어서 점점 늘리는 것까지 하고 퇴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물이 생기고 또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배액관이라는 것을 닳습니다. 배액관은 이제 이 가슴 옆쪽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이제 염증이 나오는 것을 계속 빼는 관인데요. 약간의 뭐 고름주머니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고름주머니에 계속 고름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점점 멈추거든요. 그럼 보통 퇴원을 합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배액관도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배액관을 달고 퇴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했을 때는 배액관을 떼고 퇴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배액관을 다 떼고 퇴원을 했습니다. 배액관이 이제 많이 너무 나오시는 분들은 불안하실 텐데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 멈추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액관을 잘 이제 드레싱하고 배액관에 이제 염증이 잘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압박 브라라고 해서 서지 브라라고 하는데, 수술을 하고 나오면 이제 그거를 다 착용을 하고 오세요. 약간 스포츠 브라처럼 생겼고 좀 압박이 딱 되는, 그래서 공간을 틈을 안 주는 서지 브라를 이제 수술할 때는 딱 착용을 해서 주는데, 그것이 이제 더러워지잖아요. 아무래도 뭐 그 피도 묻고 막 땀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한 2개 정도 더 사서 교체하면서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때 빼고는 사실은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 또 여유롭게 사시는 것은 좀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개 정도 더 사가지고 교체하면서 입었었고, 그 다음에는 잘 보관해 놨어요. 혹시서 나중에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잘 보관을 해놓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서지브라가 좀 답답하긴 해요.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한가 생각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 무게감이 있잖아요. 근데 피부가 조직이 되게 얇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 늘어지기도 하고 그 공간이 막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 너무 귀찮아 해서 안 하신 분들이 나중에 보형물의 위치라던가 그리고 이제 처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조금 서지브라를 잘 할 걸, 이런 후회를 하시는 걸 봤을 때는 길게는 3개월까지 저는 꾸준히 해서 안정화 될 때까지는 하시는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저도 이제 오른쪽 유방울 전절제를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오른쪽 팔은 거의 쓰면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수술을 한 팔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들거나 뭔가 충격을 가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운동이라던가 무거운 것을 든다던가 습관적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이 팔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칭은 좀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수술하고 한 2주부터는 스트레칭 해주셔가지고 어깨 가동성이 안 좋지 않도록.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요양병원, 한방병원 가셔서 그런 재활치료도 많이 받으셔가지고 알고 계시는데 한번 이게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굳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재활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 통증이 있더라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술하고 나면은 무통주사를 달아주는데 그 무통주사가 제 통증을 없애려고 달아주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증이 되면 막 움츠려들잖아요. 그래서 무통주사를 차라리 맞으시고 조금은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은 하되 무거운 거라든가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뭐 뛴다던가 이런 건 당연히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도 주의하셔야 돼요. 토트백 여자분들 여기다 팔 이렇게 거는 토트백도 많이 이렇게 드시잖아요. 장바구니도 많이 드시고 그런 것들도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세게 마사지 하시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뭐 사우나라든가 찜질방 이런 것들도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5년 정도는 체열, 혈압 재는 거, 수액 맞는 거 절대 안 되거든요. 괜찮은 것 같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림프는 한 번 부으면 잘 가라앉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부었다가 좀 지나니까 가라앉던데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처음에는 부었다가 가라앉지만 나중에 부었다가 안 가라앉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열도, 혈압도 수액도 절대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대쪽에서 체열이 안 되니까 내가 이쪽에서 체열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의사 선생님께 꼭 한 번 더 확답을 받으신 다음에 체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나면 신생으로 뭔가가 이렇게 끈이 만들어져요. 그것을 액와막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약간 거미줄처럼 제 몸에 뭔가 그게 내 몸을 지키려고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끈 같은 게 생겨요. 딱 만지면 되게 단단한 밧줄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처음에 수술했을 때는 유방부터 갈비뼈 밑쪽으로 그 끈이 한 3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팔을 들 때 그 끈 때문에 너무 통증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마사지를 해주고 풀어주지 않으면은 그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단단해지기 전에 조금 아프시더라도 그런 림프 도수라든가 제어를 받으실 때 그 액와막 증후군을 얘기하셔가지고 물리치료사분들이 좀 끊어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고 어느 순간 뚝 소리가 나요. 그럼 되게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것을 이렇게 좀 끊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끊어주셔야 그게 다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거든요. 근데 저도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하기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사 선생님이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끊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한 달 가량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술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사실은 통증은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식적으로 내가 스트레칭도 하고 이쪽 팔을 많이 쓰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를 요하셔야 되지 너무 환자처럼 누워 있어서 근육이 다 빠져나가게 그렇게는 또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술하고 나면 바로 좀 많이 걸어주세요. 가스도 빠져야 돼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도 얘기하듯이 움직임은 더 많이 해주시되 무리는 하지 않는 그런 범주로 수술 후에 한 달을 잘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확장기 얘기 하나 빼뜨린 거 있다. 확장기를 하시고 나면은 거기에 쇠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RI라던가 자기장과 관련된 치료를 하실 때 꼭 확장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뭐 고주파 치료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쇠랑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를 안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확장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꼭 의사 선생님께 얘기하셔가지고 다른 치료를 받으실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꼭 얘기를 하고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장기
판정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잠깐 가지고 있는 기간이지만 정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또 잘 유지를 해야 다음 넥스트 단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하시는 유방암에 걸리고 나셨을 때 처음 하시는 수술 치료, 전절제, 부분절제, 그리고 이제 자가이식, 확장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가이식 부분은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서 사실 많은 얘기는 드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나중에 또 다른 환우분과 또 이런 인터뷰처럼 이야기할 때 그런 분들의 경험을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후에 복원을 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복원, 재건 이런 거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원, 재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치병생활 하시는 환우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